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무역 기조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같이 불확실성이 증가한 지금의 상황을 흔히들 경제안보 시대라고 합니다. 주로 번영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경제 영역이 국가의 안보, 나아가 국가의 생사에 관한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자유무역이 위기를 겪는 경제안보 시대에서 FTA는 자유무역의 획일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경제안보 시대에서 경제적 효율성 증진을 위해 FTA가 요구됩니다. FTA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무역의 복원과 국제무역의 신뢰 회복을 위해 FTA 확대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적인 연대와 공조를 위하여 FTA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FTA의 확대는 협정국 사이의 관계 회복을 증진할 것이며 다층적인 교류를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FTA의 질적 확대는 신통상 규범을 정립하는 실효적인 방안입니다. 노동과 환경 및 공급망 안정 등 신통상 규범이 논의가 되는 현재의 통상 국면에서 FTA는 이 같은 논의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세계는 파편화,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경제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FTA를 확대함으로써 세계는 자유무역의 의지를 회복하고 다시 세계를 하나로 대동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는 여러 불확실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뿐만 아니라 안전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이에 각국은 자국 내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각국의 환경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경제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FTA는 국가의 재량 행동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국가의 기민한 대처를 방해합니다. 일례로 CPTPP를 체결한 국가는 2년 이상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안전장치 없이 밀려오는 물자를 받아내야 합니다. 위반 시 국가의 정부는 피소국이 될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 투자 분쟁의 피소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FTA가 곧 주권 제한이라는 비판과도 이어지며 FTA를 섣불리 확대 체결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위험 속 국가의 재량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FTA를 체결한 상대국이 우회 수출의 통로로 기능하는 경우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하여 국가의 대응이 그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를 한 특정 상품을 제3국으로 경유시켜 원산지를 변경해 제재를 시행할 국가에 수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면 체결 상대국의 환경은 이질화될 수밖에 없으며 우회 수출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직영학의 영역으로 전이되는 경제안보의 시대에서 FTA 확대 전략은 미래를 담보 잡는 위험한 경제 전략이며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는 전략이라 주장하며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FTA 확대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경제 안보 시대에 정말로 FTA 전략을 통해서 각국의 경제적 여건이 과연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 최근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협정을 여러 차례 지연하는 바 있었습니다. 또한 RCEP 탈퇴를 선언하며 중국산 저가품의 우회 수출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관세 인상 체계 불허 등의 조항이 무역 적자를 심화 및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중시킨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2020년 과실류 수입량을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 과일 소비가 72.7% 증가하고 국산 과일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오히려 이런 산업 안정성에 문제를 겪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FTA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부탁드립니다. 첨언 드리겠습니다. FTA가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무역의 가치, WTO의 가치는 어떤 나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보편적인 자유무역의 원리입니다. FTA는 그 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특별하고 배타적이고 아주 독특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상호간에 부여하는 FTA 체결을 통해서 그 국가와 이 체결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이 겪지 못하는 좋은 혜택을 그들끼리만 누리면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FTA가 규범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는 경제안보 시대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안보 시대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특히 공급망 안전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뜻하는데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당연히 경제 안보 시기이고 적산업의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장벽을 세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무역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통상 질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경제적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토론자분께서 FTA가 뭔가 WTO 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다자규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자규범을 FTA와 같은 지역주의적인 지역주의적인 도구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다자규범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해 주셔야지 이제 그 정당성 있는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는 경제안보 시대이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한 똑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공급망 안정이 왜 FTA 확대와 병행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찬성 측은 의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협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기보다는요, 자유무역에 대해 의지를 이어가면서 신통상 이슈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공급망 안정 정책과 더불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경제 협력은 협력대로 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자는 게 그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경제 안보 시대는 타국이 꺼려할 만큼 강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지점에 한해서 외교적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 지점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간 남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WTO 무력화하고 다자기범 체제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증 자료를 제시해서 대안 요구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 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 주신 바는 FTA를 통해서 현재 경제 안보 시대에 무너진 우리 경제 규범을 자유무역 규범을 회복할 수 있다고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FTA는 WTO와는 달리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범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 시대의 핵심은 효율성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물론 효율성 좋고 더 많은 생산해야 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경제 안보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바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냐는 말입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받아내다가 중국에서 미국에 경제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들이 대두되는 시대가 바로 경제 안보 시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확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FTA 확대할 경우 저희 측에서는 해칭 전략, 이른바 줄타기 외교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동맹과 신뢰를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진행한 IPF에 한국이 가입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 중국이 어떤 한국인 승무원 70명을 해고하는 등 어떤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FTA 확대가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FTA 전략이 더욱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FTA 전략 굉장히 국가의 경제 정책 재량 범위를 축소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체결 당시 입장과 미래 입장이 변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당시와 그리고 현재 중국의 산업 상황이 크게 급변을 하면서 저희 예선
주제였던 대중국 제재 관련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FTA 오히려 국가의 네,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께서 중국 사례를 얘기하셨기에 저희 또한 중국 사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통해 경국된 양국 관계를 회복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FTA가 외교적 대화의 장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주로 상품 시장 개방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2단계 논의를 통해 문화,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FTA의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은 한국과 창춘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에너지, AI, 반도체, 메디컬 분야 등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급망 협정을 이어가면서도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최소한 외교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한중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FTA의 장점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FTA하고 WTO 규범하고 뭔가 모순되고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자주의 WTO에서 FTA로 일련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다자 규범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정성,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중시되는 경제안보 시대라는 점 저희 측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FTA 확대 전략과 이 공급망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신통상 규범들이 왜 병행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들로 다음 턴에서 추가적으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대안에 대해서 앞서 여쭤보셨던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FTA 체결과 관련해서 1995년 WTO가 출범했을 당시 FTA 체결 건수는 무려 33건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치만 2023년 FTA 체결 건수는 총 6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결국 경제안보 시대로의 진입 이후 FTA의 체결 건수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 FTA 확대 전략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EPA와 TPIF와 같은 느슨한 형태의 어떤 경제협력 체제입니다. 경제협력 협약들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이후 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재 EPA를 맺고 있는 탄자니아와 핵심 광물 공급망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흑연 공급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FTA가 필수적으로 이는 그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FTA를 통해서 양국이 관계를 회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양국이 요새를 쌓아서 영내 보호무역주의, 다른 국가들은 그 양자 관계에 들어올 수 없게끔 FTA라는 보호무역 요새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관계를 형성한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찬성 측은 입론 중에 WTO 규범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가 모순된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논점에서 찬성 측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은 각 국가는 더 자유로운 정책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TPP에 따르면은 잠정 세이프가드를 원래는 취할 수 있는데 TPP를 체결하게 되면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2년을 넘겨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까지 특별한 경우에 연장이 되더라도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량권이 침해되는 것, 경제안보 시대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찬성 측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에서 FTA가 체결되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측은 되묻고 싶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경제안보라는 명목으로 각국의 사적 제재를 용이하게 하여 합의의 자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보호무역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공포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WTO 체제를 신뢰하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여 2010년 전년 대비 세계 무역량이 14.5%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합의 자체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통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적
판단에 의한 지옥으로 글로벌 통상을 근간을 밀어넣는 행위일 것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대안이라고 가져오신 부분들이 EPA나 아니면 TIPF 정도의 완화된 수준의 협력의 방점을 찍은 정책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FTA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상상 측은 FTA에 대해서 가트 2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 개방도,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하면서 시장 개방도,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트에 근거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EPA는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FTA의 어떤 확대, 협력의 방점을 찍은 질적 확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WTO와 FTA가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결국에 지역주의적 차원에서 메가 FTA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WTO 규칙에 근거한 통상 질서를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무엇이 근본적으로 옳지 않으면 제도를 통하지 않은 사적 제재가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 WTO를 통하지 않고 WTO를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FTA라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을까요? FTA는 그 요새화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FTA 확대 전략을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해서 FTA를 중심으로 무역 장벽을 차별적으로 낮추어서 외교적 관계를 통해 취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FTA는 그러한 점에서 WTO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규범을 창출한 역할은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 경제가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FTA 체제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자유무역을 이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 이론에 따르면 양국 간에는 윈윈 전략이 불가능하고 한 국가가 이득을 취하면 한 국가가 손실을 이뤄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관계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국 경제가 성장한다 할지어도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체결 이후 멕시코와 미국의 1인당 GDP 격차는 매우 확대되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네, 특히 경제 안보 시대는 현실주의적 요소들이 부상하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에 빠진 국가들이 경제 안보의 상황에서 그러한 방금 전에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이 FTA가 국가를 구속하는데 찬성 측에서 동의해 주셨다시피 경제 안보 시대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의 국가가 재량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끔 FTA를 통해서 구속하는 것이 과연 경제 안보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저희 이제 발언이 한 2타임 정도 남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논의도 조금 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주셨던 것 같이 FTA가 뭔가 차별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그러한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정책 자체가 경제 안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주시면서도 EPA와 같이 관세를 낮추고 조금 더 협력의 방점을 찍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져 있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결국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이런 교역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찬성책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제 통상 질서에 장기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불완전한 사적 판단에 의한 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규칙에 근거한 힘이 약한 국가들 또한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손쉽게 봉합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측 또한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일치한 국가 혹은 부분에서의 점진적으로 이슈가 다루어져야 하고 WTO 규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신통상 이슈와 자유무역의 회기를 다루는 것이 외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신통상 이슈와 관련한 FTA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유럽연합이 2019년 FTA TSD 챕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지점이 존재하고 협력과 자유무역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IF와 FTA 확대 노력 병행이 성공한 사례 또한 존재를 합니다. 나아가 가장 빠른 해결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각국의 사적 판단에 의한 개별적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보호무역을 증가시킬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측 바로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그 장기적인 통상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히려 FTA를 체결로 인해서 국가의 어떠한 국가의 경제 정책 재량 범위 축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어떠한 불확실한 요인이 또 이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를 더욱더 한국을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를 더욱더 위험 속에 내모는 정책이다라는 점을 저희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EPA와 FTA가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도의 사례만 봐도 충분히 반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 현재 신규 FTA 체결을 10월 21일부로 전부 다 중단을 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치만은 여전히 EPA 자체는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FTA와 EPA 자체는 특히 EPA는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둔다라는 점에 있어서 FTA와는 조금 더 다른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바 FTA와 EPA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다소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런 FTA로 인해서 FTA 체결국이 우회 수출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찬성 측의 어떤 반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통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FTA는 체결과 그 이후의 개정까지 모두 강대국의 입맛에 맞춰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 일례로 첫 번째로 EU와 케냐와 EPA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찬성했으나 아프리카 공동체는 반대를 했고 오히려 미국과 유럽과 FTA를 실행하는 것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지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자꾸 무역수지 적자를 빌미로 자꾸 개정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직 개도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변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안보 시대에서 안보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저희 측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FTA를 단순히 시장 개방의 차원에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FTA를 통해서 시장을 개방하면서도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병행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히토리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FTA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 부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 이후에 미국이 자원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2022년에 핵심 광물 파트너십에 참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FTA가 재량 범위를 축소한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조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각국에 대해서 과잉 생산을 했다, WTO 규범을 어겼다 이런 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과연 불확실성을 가중시킬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 측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의 재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경제안보 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재량을 가지고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저희는 FTA로 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AFCFTA를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던 2019년에 공식적으로 출범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 시대 속에서 세계화를 위한 연대와 공조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아직도 FTA의 확대 전략은 그 유효성이 존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맺은말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상호 의존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깊숙이 얽혀있는 한편 전쟁과 역병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도의 불확실성을 과제로 떠안았습니다. 불안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섣불리 FTA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출현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FTA야말로 자유무역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FTA의 본질은 그들의 요새를 만들어서 보호무역을 이루고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국가 안보를 쟁취해내려는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FTA가 규범을 창출하고 규범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FTA는 한번 체결하면 국가의 행동 재량 범위가 대폭 축소하는데 개정하거나 협정을 종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가가 기민하게 위기를 포착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책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은 특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또한 FTA는 잠재적인 우회 수출 통로를 늘리는데 이는 유사시 대응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 우리 반대 측은 상호 의존성과 불확실성이 작용하여 공급망의 위기를 겪는 경제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을 함부로 채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FTA 확대 전략이 결국 경제안보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FTA는 결국에 다자무역주의 규범을 통하지 않고 국가들이 사적으로 그들의 요새를 만들어서 무역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규범을 보호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저희 반대 측에서는 국가의 기민한 대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회 수출의 잠재적인 통로를 늘려서 만약 국가가 외부의 경제 위협에 대응을 하더라도 그 대응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FTA 확대 전략이 과연 경제 안보라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반대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성층 맺은 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치적 민주화, 인권 확립, 정치경제 투명성 확보 등 많은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세계 각국이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 중심의 포지셔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하는 통상은 국제사회에서 규범력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이 위협받는 경제안보 시대에 원칙에 기반을 둔 룰 베이스드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위구선이 아닌 세계경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중장기적 무역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이 종식되기 위한 당으로서 FTA가 유효하며 그렇게 반드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안보 시대라 명명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FTA 확대를 근시안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며 단기적으로 그것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갑론을박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종식, 자유무역의 획일하는 가치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FTA 확대가 절대적으로 유효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시대라는 역경에서도 FTA 확대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대동단결하여 이 같은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간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FTA의 그 효용마저도 의심받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는 그 숭고한 가치를 잃지 않으며 자유무역이라는 아침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